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지금의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와는 정반대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필요로 하는 시설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을 분산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줄여서 분산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이 지난 5월 통과된 이후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울산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발전소가 많은 울산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내년 6월 시행 이전에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7일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수립해 공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식 행사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 추진의 높은 장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후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나 혜택 등을 명시한 시행령과 규칙안이 어떻게 하면 울산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주목되는 것은 산업부가 지난 11월 27일 분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예고에 앞서서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기간 중에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의 범위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절차, 보조와 융자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분산에너지 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주도를 해나가고 또 우리나라 전체 전력 시장의 새로운 효율과 경쟁력을 또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을 울산시는 토론에서 나온 지역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안에 울산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의 주역이고 또 분산에너지를 선도하는 그런 광역시 또 시구 또 군이 되기를 저는 충분히 어떤 잠재력과 실력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요. 분산법 하위 법령안은 연내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규제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6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울산 테크노파크에 맡겨 내년 4월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계획 용역을 수립 중입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법 법령 시행 즉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지역 4월 10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가 후보 등록 4일째인 어제 오후까지 16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각 구군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2일 이후 중구의 경우 국민의힘 김종윤 전 정가변 의원 보좌관과 오상택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남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손중학 남구지역위원장에 울주군에는 진보당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에는 4명, 남구갑에는 3명, 남구을은 1명, 동구는 3명, 북구는 2명, 울주군은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덕산그룹이 어제 롯데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세 경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취임식에서는 덕산그룹의 창업주인 이준호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장남인 이순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덕산그룹은 지난 1982년 덕산산업으로 시작해 현재 7개 계열사를 거느린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유니스트에 300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해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덕산그룹은 열정과 도전으로 반도체 소재 산업 입국을 일궈낸 혁신의 역사를 발판으로 더 큰 날개를 펼쳐 새롭게 비상한다고 이 취임식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갖고
올해 공식적인 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47건의 안건을 심사해 이 중 39건은 원안 가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 6건은 채택을, 1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그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포상금 지급비 건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권태호 의원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가졌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이 주관한 울산시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한국수련시설협회 권일남 협회장은 뉴노멀시대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순영 교수는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청소년 지도사 처우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9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먼저 3월 한 달간 울산 지역 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프로그램 도담도담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3월부터 1년간 초등학교 40%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울산형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한 뒤 2025년부터는 전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산업부가 민간 조사반을 가동했는데요. 울산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2시간 동안 정전되면서 울산 곳곳에서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보상은 언제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오후 정전이 울산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 2시간가량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140개가 작동을 멈춰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란을 겪었고 건물 내 승강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와 마트와 식당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기는 살려야 되겠고 내 몸 바가지질을 해야 되고 예고도 없이 그냥 정전되니까 깝깝하디에. 정전 다음 날 한국전력공사는 옥동변전소 노후 개폐기 내부의 절연 파손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이는데 피해 보상 기준과 범위는 조사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정전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100여 건. 한전 손해배상 약관을 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정전이 발생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최대 5배까지,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의 사례를 비춰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규모 정전 당시 600억 원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부가 인정한 건 7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설비 고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한전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설비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고 그러면 과실 여부나 이런 조사 결과가 아마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한전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신고와 함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울산시 환경정책 유관기관 회의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유관기관별 2024년도 사업계획 발표 등 기관 간 정보 교류와 상생 방안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 환경정책 유관기관들은 내년에는 탄소 중립 실천 홍보와 교육, 기후변화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에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총 5억 달러 규모의 9만 8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에탄 운반선은 길이 230m 규모로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17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에만 LNG 운반선 39척, LPG 암모니아 운반선 34척,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에탄 운반선 등 총 80척의 가스 운반선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에서 다우존스 지수 월드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S-오일은 이번 다우존스 월드 기업 선정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4년 연속 선정됐으며 14년 연속 다우존스 월드 기업에 선정된 정유사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S-오일이 최초입니다. 다우존스 월드 기업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44개 기업 중 총 320곳이 포함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약칭 CP의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의 CP 등급을 6개 등급으로 평가해오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받은 우수 등급은 상위 2번째 등급으로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울산 북구 정자항에서 울산 정자항 폐어방 자원순환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국내 생산 담당 부사장과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 오세원 울산수협 강동 지점장, 정택수 넥스파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해양 폐기물 관리와 업사이클링을 통해 해양 쓰레기와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가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기부금과 답례품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금을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서 기부금이 모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역마다 모인 기부금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사는 곳을 제외하곤 다른 지역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시행된 이후 1년이 다 돼가지만 대부분 목표액보다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모인 기부금은 지자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행 당시 목표액을 달성한 지자체는 울주군 한 곳뿐. 기부금 1억 원을 넘긴 지역은 6단체 중 절반인 울주군과 남구, 울산시 총 3곳입니다. 한편 모금액이 가장 적은 중구는 울주군과 1억 6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며 큰 차이를 보였고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도 가장 많은 누적 모금액을 기록한 울주군의 절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액을 달성한 울주군의 기부자는 1,400여 명. 이 가운데 고액 기부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기부해 주신 분은 40분 8,200만 원으로 전체 기부액의 40%입니다. 이분들은 타지에 계시지만 고향 울주군을 잊지 않으신 분, 주소는 다른 지역에 두고 울주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한편 목표액을 12억 원으로 정한 동구의 총 모금액은 목표의 10%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이 쉽게 모이지 않자 목표액을 하향 조정해 달성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 이식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기대를 샀던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관련 기관들의 앞으로에 대한 해결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구청이 내년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배수와 베란다 오수 분리배출 공사, 단지 내 분리수거장 오수관 연결 공사를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지역 특화 사업 공모에 북구 호계동이 최종 선정돼 국비 1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호계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라는 사업명으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에 따른 지역 여건의 변화를 적극 수용한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 호계동 일원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67억 원과 시고비 167억 원 등 총 334억 원이 투입돼 낙후시설 정비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을 벌여 모두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 공매 처분했으며 이와 별도로 체납액 3,300만 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의 차량과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울산시지회는 어제 시장실에서 한우고기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우협회는 울산 지역 축산 농가들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1,000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270kg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전달했습니다. 한우고기는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를 통해 현물 지정 기탁 후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어제 오전 10시 9분쯤 남구 고사동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SKPIC 글로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대원 60명이 출동해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작업자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은 배관 보수 작업 중 배관 절단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